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쌤 김문영입니다. 이번에는 IBT 토플의 전략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한국 학교 재학생들과 국제학교 재학생들이 해야 되는 100점대 목표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딩 섹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섹션에서 보시게 되면 한국 학교인 학생들은 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면 전문 분야, 즉 학술지나 아니면 전문 분야의 논문을 정기적으로 읽어서 복잡한 문장 구조와 고급 어휘에 익숙해지는 것, 복잡한 문장 구조. 자, 이 부분은 학교에서 문법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험에 나와주는 지문들이 학술적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읽어주고 또 전문 분야에 관련되는 것.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면 토플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문제만 풀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숙지하고 또 분석해보고 키워드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연습을 그 지문들을 통해서 많이 읽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버스 리딩이라고 하는데 지문을 읽은 후에 각 문장을 거꾸로 해석해서 문장 구조와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연습. 이거는 이제 강사가 이런 부분을 할 줄 알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니까 그거는 강사 능력에 맞춰서 또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각각의 역량에 맞춰서 잘 학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그다음 국제학교 학생인 경우 인터내셔널 다니는 친구들은 속독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속독 기술을 배우는 거. 이거는 이제 스피드하게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수적으로 그 국제학교 학생들은 또 요약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죠. 학교에서 에세이 내야 될 때 어디까지 있고 요약해가지고 발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 이게 시험 영역에서도 그대로 발휘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비판적인 독해 연습이라고 그러는데 지문의 논리적 흐름과 저자의 의도를 분석하면서 읽는 연습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논리적 흐름 이제 보통 학술지라든가 전문 분야의 글들은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읽어내면서 아 이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빠르게 캐치내는 그런 연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스닝에서 보시게 되면 한국 학교의 재학생들은 다양한 억양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여러 국가의 영어 방송, 이게 이제 가장 쉽죠. 영어 방송을 들어보는 것들, 팟캐스트를 청취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필수적인 것, 쉐도잉입니다. 이거는 따라 읽는 연습이에요. 원어민의 발음을 따라서 말하면서 청취력과 발음, 정확도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스피킹 하게 될 때 이 부분이 한국 학교 학생들 또는 로컬을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하는 친구들에게 이걸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 도움을 상당히 받습니다. 인터 3, 4년 다닌 친구들의 귀와 말하는 습관을 그들 못지않게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쉐도잉입니다. 이 수업 시간에 문제 풀어준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머니도 꼭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국제학교의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강의의 청취, 그죠? 이런 테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 많이 들어주는 것. 특히 이제 애들이 가장 접할 수 있는 테드 강연이 가장 저는 이제 추천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청취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고급 어휘라든가 어떤 표현들에 많이 익숙해지면 자기 걸로 만들어서 스피킹이나 라이팅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약 연습인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연습. 이거는 이제 어떤 단어는 특정 단어들은 좀 길기 때문에 그런 걸 자기만의 어떤 표현을 해낼 수 있는 약어체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연습해 보는 것하고 그다음에 핵심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피킹 섹션에 오게 되면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원어민과의 모의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 말하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데 이게 원어민 선생님이 이럴 만한 시간이 거의 없죠. 아이들하고 부딪히면서 오히려 한국말을 쓰시는 원어민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 연습할 때는 발음 교정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발음을 연습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제가 제안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학술적인 주제 토론, 학술적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 이거는 그 많은 친구들이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위에 선배들이 있다면 같은 학년에 상관없이 이렇게 그 토론장이 있다면 그 안에서 좀 많이 배워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자기가 국제학교 학생이지만 자기가 녹음을 해보고 아 이런 말을 이렇게 내가 바꿔서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기가 녹음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돼 있는 친구겠죠.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학원 선생님이든 개인 과외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점검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라이팅 섹션인데요. 라이팅 섹션 같은 경우 한국 학교 재학생들은 주제별로 에세이를 작성하는 거. 그래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에세이를 갖다 작성해보고 그 학술적인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느 누구의 의견이 더 맞냐, 어디에 동의하느냐, 그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표현들을 자꾸 써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 학교 학생들이 이제 문법에 대한 교재를 통해서 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정확한 문장을 작성하는 거. 어떤 학생들은 동사를 두 개 넣는 친구도 있어요. 고등학생인데 한 문장 안에.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문법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게 한국 학교 학생들은 좀 문법적으로 설명을 좀 금방 알아들으니까 그런 부분 좀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교정을 좀 받고서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 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논문 작성에 대한 연습, 그죠? 간단한 연구 논문을 작성해가지고 논리적 전개라든가 학술적 표현을 연습하는 게 이 두 가지가 그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어 리뷰인데요. 이건 이제 동료, 자기의 친구와 서로의 글을 검토해보는. 내가 같은 주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썼는데 너는 이런 표현을 썼구나. 그러면 여기는 논리적으로 좀 이런 부분이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서로 간에 그룹 토론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같은 레벨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 간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더 이제 필요한 것들은 전문적인 그 선생님들에게 좀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득점, 110점 정도를 바라보는 친구들이 해야 되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